결책 부록 갖고 싶어서 책을 사는 사람, 먹고 사는데 도움 안 돼도 호기심으로 덤비는 사람, 퇴근하고 수다 떠는 게 마냥 재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누는 인생의 부록 같은 이야기. 책보다 결책으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보내셨죠? 네. 두 번째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소개를.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은 아마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밀이 많고 싶은 인류 최초의 여자 판도라입니다. 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내 맘대로 하길 좋아하는 엿장수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판도라님 그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네, 죽다 살아났다 다시 죽었다 살아나고. 독감이 너무 유행이어서 저도 네.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도 다행히 두 분 독하네요. 좀 많이 나아지신 아, 지금 것 너무 같네요. 좋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이 제일 낫다 이러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저는 목소리가 챙겨주시- 더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쟤 뭐냐 나가라 할까봐 약간 아니에요. 쫄아 있습니다. 아, 저는 근데 오늘 제가 순서잖아요, 발표와. 네네. 네. 근데 몸도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래저래 좀 힘들었는데 아무튼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기대돼요. 그 네, 여행의 시작. 네, 주제가 너무 오늘 기대돼요. 팟캐스트 때문에 여행을 가셨다 오셨다는, 혹시 방금 공항에서 저 세상 갔다 올 뻔했죠. 저 세상. 아 그런 여행 아니죠 오늘. 네. 여행 못 설마. 갔어요 지금. 여행이 아니고 저는 뭐 일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좀 약간 무기한 연기. 지금 필리핀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 지금. 출장 가려고 네, 하셨는데 못 가셨구나. 오늘 주제 네. 주제를 설명해주고 시작하셔야죠.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행 저는 듣기만 해도 네, 막 설레고. 설레고 그렇죠. 가고 싶고. 여행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자주 못 가니까. 근데 여행 얘기하면 약간 짜증나는 게 있어요. 왜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으니까. 맞아. 가면 그럴 수 좋은데 있겠어요. 못 가면 짜증나는. 여행 좋아하시죠? 좋죠. 근데 좀 귀찮죠. 아, 귀찮다고요? 많이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좋고 근데 뭔가 막 준비해서 부지런히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떠나고 싶어요. 따뜻한 나라. 아, 네, 그렇죠. 인정이죠. 따뜻한 나라 좋습니다.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뭐 짐 싸는 법, 꿀팁 이런 거 혹시 알려주시나요? 아니요. 아. 냉정하게 네. 여행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네. 아, 여행의 네. 알겠습니다. 시작이라 그러면 모를까 궁금하네요. 짐 싸기. 아,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여행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좀 멀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여행을 여- 왜 시작을 했고 어떻게 여행이 시작이 됐는지를. 왜 저번 주에 저희 우주에 시작했잖아요. 우주가 왜 생겼는지부터 되게 파고들었잖아요. 여행을 잘 가고 막 이러는 거는 따로 한번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좀 재밌게 준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도 있고 막 연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듣고 판단할게요. 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랄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행 뭐 단어만 들어도 설레니까요. 여행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걸까요? 아, 나 이렇게- 질문 너무 싫어. 지난주에도 자꾸 질문하셔갖고 아, 되게 그래도 당황했는데. 제일 대답 잘하신 두 분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 너무 대답도 강의식으로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또 질문. 그 강의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못하고 어떻게 무슨 여행 무슨 행 이런 우리 거 눈 말해야 딱 보고 되나? 지금 얘기하는데 빨리 얘기해봐요. 여행의 사전적 의미 뭘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나가는. 일로 가도 여행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출장. 출장 지금 여기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네네. 그리고 어딘가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가는 거를 여행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는데요. 그래서 여행이 진짜 시작이 언제였을까 대충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뭐 선사시대 때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그때까지 시절에 가나요? 보면은 뭐 기원으로 다들 그렇죠. 이제 춥고 이러면은 좀 따뜻한 데로 가려고 할 것이고 이게 그런 것도 뭐 여행인가? 그 사냥하는데 애들이 너무 없어. 막 잡아 먹어야 되는데 걔네도 없으면은 또 그것 따라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피난 이런 거 아니에요? 여행의 시작이라는 게 어디쯤부터일까를 막 아. 찾아봤었어요. 검색을 좀 많이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나오기는. 오. 그 유목민에 대한 그 선사시대 BC 4만 년 경에 4만 년이요. 네, 4만 년이요. 유목은 소하고 양 키우는데 풀을 다 뜯어 먹었다. 그럼 이제 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동. 다른 그런 거죠. 근데 여행. 그 유목이 그 전에는 이제 사냥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선사시대 예전에는 뭐 술록, 황소, 맘모스, 코뿔소, 동굴 벽화에 나와 있고 사냥하면서 떠돌아다녔다라는 증거들이 이제 동굴 벽화로서 그런데 그걸 사냥을 했다라는 게 그림으로서 이렇게 남겨져 있으니까 이제 유출을 한 거죠. 인류 최초의 여행으로 보면은 그
시절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BC 한 6,000년경 전부터 정착을 하면서 농경 사회로 이제 형성이 조금씩 됐대요. 실질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딱 그 시대다고 해가지고 이게 유목 시대다 이거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또 특성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여행이라는 거를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당시 때는 여행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이사. 그렇죠. 이사 아니 먹고 살기 위한 투쟁 같은 생존. 생존 경쟁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유목민에 대한 어떤 그 목축의 그 원시적인 목축 방식이 생기면서 이제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 아프리카 북부에서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띠를 그리면서 이게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을 이제 예전엔 계속 다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여행이 시작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생존 때문에 계속 이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는 뭐냐면 이제 가봐야겠다 저쪽에 좀. 아, 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바뀌는 거죠. 저기 멋있는 게 있는데 네. 한번 보러 가야겠다. 목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서론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요거에 좀 맞는 영화가 있지 않을까? 찾아봤어요. 아이스 에이지 아시죠? 애니메이션인데 아이스 에이지. 예. 몰라요? 설명 좀. 네, 2002년도 작품인데 포스터는 기억나는 거. 2만 년 전 빙하 시대에 인간이랑 검치 호랑이들이 막 싸워요. 전쟁을 해. 여기서 아기 로산이라고 인간 아기가 검치 호랑이들이 막 그 부족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기를 피신시키는데 그 아기를 로산이라는 아기를 나무늘보 시드라는 이름의 나무늘보랑 맘모스, 맨프레드라는 맘모스가 얘를 인간 마을로 돌려주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나요. 빙하 시대의 여행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나서 재밌기도 하고 엄청 재밌거든요. 아이스 에이지가 4탄인가까지 나왔으니까 어른들을 위한 영화이기도 해요. 4탄까지 그럼 걔네는 계속 집을 계속 찾아가- 이야기가 바뀌어요. 아. 네, 소재가. 1탄만 그럼 네, 저는 어딜 1탄 얘기한 찾아가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 여행. 근데 그것도 여행인 거예요. 여정인 거예요. 목적이 생겨가지고 이 아이를 인간 마을까지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는데 그런 에피소드를 다 이겨내고 이 맘모스랑 이 나무늘보가 이 아기를 너무 이제 사랑하게 되기까지 그리고 아기도 마치 엄마인 것처럼 아빠인 것처럼 너무 진짜 감동적인데 꼭 보시고요. 이런 여행을 떠난 영화 홍보를 갑자기 울먹이신 혹시 거 아니죠, 관계자? 지금? 아이스 방금 에이지? 울먹이신 줄? 영화를 이렇게 중간중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아니 나중에 그 리스트 한번 쭉 작업해 주세요. 소개했던 알겠습니다. 영화들 원래 관계자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여행의 시작하는 부분을 시초를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6,000년 전. 여행은 예전에는 지금처럼 놀러 갔다 집에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면은 거기서 정착을 하든지 정착을 거기서 이사 이제 같은. 사냥을 해서 이제 네. 먹을거리 다 떨어지면 또 이제 딴 데로 옮겨가든지. 단순한 이동 그렇죠. 이동의 어떤 이었고 수단이었죠.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유목이나 이런 거 이후에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 생존을 위한 필수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생존 있는.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그 전의 처음에는 목적은 생존이었고 껌 씹기에서 단물이 쫙 빠졌다 그러면 퇴하고 이제 또 새 껌 씹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분 진짜 이 되게- 비유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러죠. 가끔 갸우뚱하는 비유인데 또 들어보면 또 그럴싸해. 어쨌든 그 이후에 네. 이제 여행은 단물은 빠졌지만 그걸로 뭐 이렇게 풍선을 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록이라는 게 남겨져서 우리가 뭔가 여행이 먼저 시작이 됐고 뭐 어떤 역사가 있었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굴 벽화에서의 그 여행의 시초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여행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인류 최초의 여행은.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 시대를 나눌 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뭐 중간에 뭐 특별한 게 있으면 르네상스 시대도 있었고 했는데 시대별로의 그 시대의 어떤 목적과 이런 게 생겨서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길들이 생겨요. 육지의 길이 있고 바닷길도 있고 비단길에서 실크로드도. 그걸 약간 좀 섞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선사랑 고대랑 뭐 나누기 되게 애매한 것도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서로 죽이기 시작해요. 땅 따먹기. 네, 땅 따먹기. 그러니까 목적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여기서 이만큼 넓은 데서 가축을 키우고 뭐 하려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태어나고 하니까 더 넓히고 싶은 거야. 저쪽 보니까 옆에 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근데 저 땅이 너무 탐나네. 너무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아니면 가축이나 아니면은 사냥할 거리들도 많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욕심. 근데 요것도
아까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어떤 목적이 생긴 일이겠죠. 지금까지는 어떤 뭐 유람으로 해서 이렇게 떠나는 여행의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일인 거죠. 그거에 의해서 남자들은 싸우러 나가고 토지를 더 영역을 이제 넓히려 나가고 그리고 반대로 이 부족에서 저 부족으로 막 서로 침략을 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생기죠. 2006년도 영화인데 아포칼립토라는 영화. 그러니까 평화롭게 사는 부족을 다른 부족이 침략을 하고 뭐지 다 뺏어. 그냥 다 뺏어요. 토지도 뺏고 사람 죽여서 그 재산도 뺏고 아이들 다 죽이고 막 부녀자들 막 다 죽이고 싸움이나 이제 정복이나 이제 이런 전쟁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행을 떠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길들이 이제 많이 발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비단을 서로 이제 오고 갔던 그 길이라 해가지고 이제 실크로드라는 이름이 이제 생겼는데 지금 터키나 뭐 이란, 이라크 그 뭐 이제 그쪽 지역이겠죠. 그쪽으로 들어가는 왕래하는 실크로드는 그래서 이 무역을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총칭을 이루는 말이고 총 길이는 6,400km에 달한다고 하네요. 요요마라고 첼리스트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영화 제목이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좀 제가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인데 세계 각국에 이제 실력 있는 음악가들을 이제 요요마가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해서 그들의 이제 전통 악기를 하나의 그 음악으로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앙상블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데 그 루트가 실크로드예요. 우리나라 사물놀이도 있고요. 중국, 뭐 비파, 이란의 전통 악기, 제가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런 전통 악기들. 유럽까지 유럽에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까지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게 어떤 감독이 있어요. 이거 만든 감독이 요요마가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큐멘터리처럼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제 드디어 좀 따라가 보고 싶은 여행이 나왔네. 이 영화를 보시면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여행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저도 이 영화는 보고 싶어요. 음악적인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적인 교류도 많이 있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냥 향신료를 갖고 그치. 온다고 하면 향신료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미해서 먹는 음식 문화를 문화. 갖고 왔을 네. 거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가야 하니까 저장 음식들에 대해서도 서로 또 교역이 됐을 거고 향신료 그게 되게 유명했을 텐데 인도의 카레 말고 되게 비싼 향신료 있잖아요. 막 1g 이렇게 샤프란 뭐 이런 거. 샤프란 전쟁도 샤프란? 있잖아요. 네, 샤프란 그 세제 아니에요, 세제? 빨래하고 그 샤프란 네. 향이 그 향이. 정말 뭐 0.1 뭐 하여튼 진짜 1g만 넣어도 향이 확 맞아요. 한솥 가득 향이 난대요. 그래서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샤프란을 그렇다고. 따서 그 섬유유연제나 이런 거에 향을 만든 거예요. 샤프란이 전쟁도 났어요. 그래서 맞아요. 뺏으려고. 너무 비싸고 너무 좋은 그러니까 왕족들만 누릴 수 있는 지금도 인도 지역의 여행을 그 이란이나 이런 쪽으로 여행을 가면 진짜 샤프란을 사오기가 되게 힘들대요. 워낙 가짜가 많고 지역 주민조차도 맞아요. 언제는 금보다도 더 가치 금보다 더 있었다고 가치.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향신료나 이런 게 금보다도 그렇죠. 가치가 네.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키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관광지 가면 워낙 아닌 것들도 그쵸. 많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지금도 이게 진짜 맞아요. 그렇게 샤프란이다. 한다고. 우리 집이 진짜 거다. 그렇게 원조 팔고 맛집 네, 이런 원조 것처럼. 맛집. 샤프란이라고 해서 현지인에게 나 샤프란을 되게 싸게 샀다 이러면 너 가짜 샀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니까 저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실크로드를 따라 교역을 갔겠죠. 실크로드는 너무나 유명하고 하니까 찾아보기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 아까 참고로 제가 영화 소개했던 그 영화도 너무 문화적으로나 지금 봐도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 2017년 작품인데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바닷길이 정말 유명해진 것은 뭐냐면 이제 중국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중국이랑 인도 쪽이랑 페르시아 이쪽 왕국들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인도인들에게 이제 불교와 힌두교 문화가 이제 전파가 되고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슬람교들도 이제 넘나들게 되고요. 종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게 중국의 정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가면은 정화는 되게 위인이야, 위인. 근데 정화 못 들어보셨죠? 정화. 친구 중에 정화의 선단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1차 항해 때 이제 62척 배를 타고 27,800명을 데리고 이제 떠났대요. 62척인데 2만 명이면 한 척에 몇 명 탄 거예요? 나 왜 이런 게 궁금하지? 네,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바닷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넓혀지게 되죠. 바닷길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이제 한 나라에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멀리 떠나게 되는 목숨을 걸었지만 그런 여행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진시 황제 아시잖아요.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으러 그렇죠. 보냈잖아요. 불로초를 찾으러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지시를 한 지역이 우리나라 남해랑 일본이나 제주도 약간 여기까지 보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식당 가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 보냈는데 그 사신들이 와서 이 지역에서 무엇을 먹고 이것이 불로초다. 맞아요. 이런 거를 식당에 그 맞아요, 약간 맞아요. 홍보용으로 맞아요.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마치 인삼같이. 그 각 지역에 왜 우리 그냥 흔히 딱 보면 전복 되게 그 약간 건강에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이게 이 지역의 불로초다. 가는 거야. 진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또 소개할 건데 1989년작인데 우리 되게 유명한 장혜모 감독 붉은 수수가 이렇게 깐네요. 네네네네. 예. 그분이 주인공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배우로. 네, 배우로 남자 주인공. 그다음 공리라고 또 붉은 수수밭을 통해서 공리는 알죠. 알아요. 알죠. 공리가 여자 주인공. 남자는 진시황의 이제 부대. 남자도 500명. 공리는 국녀 뭐 시녀 어쨌든 500명을 또 모아서 또 보내요. 그러니까 한 1000명이 그냥 기본단이야 얘네는.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하긴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보내면 1000명 가면은 한 500명 살아오면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 그런 식으로. 돌림병도 걸리고 막 이 영화는 되게 옛날 영화예요. 근데 제가 너무 재밌게 본 게 판타지 영화예요. 나이 나온다 이제. 둘이 서로 사랑해 가지고 그 불로초를 구해요, 진짜. 불로초를 구해 가지고 지들이 먹어. 맞아요. 나눠 먹어. 그러면 이제 진시황이 또 추격을 보내겠지. 진시황릉을 이제 발견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왕릉을 지키는 토병? 병사들 TV나 이런 데 보셨죠? 네네네. 수천 개의 병사들 모양으로 돼 있는 그걸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뭐 했다는 얘기도 있고 장애모가 벌을 받아요. 그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얘네 이렇게 둘 다 죽이려고 하는데 공리는 죽이고 이렇게 불에 타 죽고 장애모는 그 진흙 토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년 뒤에 깨어나요. 2000년인가? 불로초를 먹어서 안 죽어서. 둘이 반씩 불로초를 나눠 먹은 거야. 근데 공리는 계속 환생을 하는 거고 판타지구나. 네, 판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재밌게 봤어요. 죽는데 환생을 하는 거예요? 네, 여자는 계속 환생을 하고 남자는 안 죽어요. 반만 먹었으면 반만 산다거나 뭐. 그게 이제 영화의 약점이죠. 좀비처럼. 시나리오가 좀 약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 또 중요한 때 중국의 그 역사서에 여행에 관련된 그런 여행의 뭐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남아 있는 게 다들 아시는 사마천 사기. 에 보면 사기를 친. 이게 전환식인데 이때가 이제 BC 202년부터 AD 8년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진시황 이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나라 진나라. 이후에 그때 이제 보면은 사마천의 역사서 사실 이제 글로 옮기기 위해서 20년 동안 중국의 산천을 누빈 것으로 유명하고 중국 역사서의 표본이 된 그의 저서죠. 사기는 이러한 여행의 결과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무슨 목적이 있어서 관광을 하러 간 건 아니었고, 그렇죠. 뭐 불로초를 구해와라, 뭐 향신료를 사와라, 뭐 다 뭐 정복을 해라였는데 그러면 인류 최초의 그 유람을 한 사람이 사마천인 거예요. 그러면 인류 최초라기보다 중국 최초의 진시황 때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불로초 구하러 갔던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최초겠죠. 근데 그 이제 역사에서 그 사람들도 누구누구 유람하러 하는지 간 건 모르니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장애모랑 일하러 공리밖에 갔지. 모르잖아요. 뭐 일하러 가서 이렇게 좀 놀기도 하고. 아까 맞아 그렇죠. 여행 출장도 출장도 하고. 여행이라고 출장도 했어, 여행이니까. 되게 유명한 현장법사. 어서 삼장법사 들어봤죠? 아니야 삼장법사. 현장법사. 서유기의 그러니까 서유기의 그 삼장법사의 모델이 된 음. 현장법사가. 그래서 중국 고전서서 서유기의 중심인물 중당승의 원형이기도 하다 해서 이 당시 때 이 불교 종교와 관련된 그런 여행들이 이 전환 시기에는 되게 상세하게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기에도 남아 있고. 그럼 이건 기록의 발전에도 영향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기록이 발전했으니까 그런 걸 남길 수 있으니까 이게 기록이 남아 있고 그 전에도 기록을 하려고 했으나 안 남아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모를 모르잖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현장법사 얘기가 또 보면은 총 12권으로 돼 있는 책을 남겼고 138개의 국가의 지리, 역사, 풍속 및 당시의 불교 상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이어서 의정이라는 분이 25년간 바다를 통해 인도를 왕래하며 당시 인도의 사정과 해상 실크로드, 아까 말했던 바닷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귀중한 정보, 남해 기귀전이라는 기록이 또 남겨놓고. 거의 뭐 옛날 구글 수준이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참고할 만한 영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막
저기 막 손오공 나오고 이런 영화 아니에요? 혹시? 서유기 그러니까 서유기 그 중국 영화가 서유기. 너무 많아요. 중국 드라마 뭐 너무 많은 거야.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없다고. 너무 재미가 없어. 다들 반전이다. 십자군 전쟁 아시죠? 네. 십자군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요? 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왜 일어났어요? 목적이 뭐야? 회교도 네. 이슬람. 이슬람의 확장을 막기 위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전쟁은 유럽에서 일으킨 거예요. 그 회교도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죠. 예루살렘을 정복한 상태에서 이 그리스도교회가 가만히 이걸 놔둘 수가 없는 거야. 자기들의 성지인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성지 싸움이 벌어지면서 지금 예루살렘 세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095년에 1456년까지 361년 동안 전쟁을 벌인. 네,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재밌어요.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올랜도 블룸이라고 그 아까 반지 네, 알아요. 레골라스. 예, 레골라스. 에바 그린이라고 007 시리즈에 나오고 뭐 300 시리즈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강한 아버지 리암 니슨이 또 나오는 예, 그런 영화예요. 킹덤 오브 헤븐은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시간 40분만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장면이 좀 인상적이에요. 서로 피 튀기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대 대장이랑 여기 이제 이 올랜도 블룸이랑 싸우지 않고 약간 평화적인 느낌으로 화해를 하면서 그 종교적인 그런 부분도 좀 보이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만 해도 1456년이니까 이게 이 전쟁에 나간 아빠들은 평생 못 돌아오는 너무 많았고 요 사이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의 그 1271년에 마르코 폴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상해인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는 동방 여행길에 아버지랑 이제 같이 떠나게 되는데 원나라 때였대요. 그때가. 그리고 인도랑 그러니까 중국이랑 인도를 25년 동안 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 머무르는 17년 동안은 마르코 폴로는 그 쿠발라이의 어떤 신임을 아니에요? 얻어가지고 중국을 여행을 다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는 여행이라는 단어가 막 나와 이제. 마르코 폴로가 전쟁포로가 되어서 제네바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거든요. 이런 여행담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했을 때 루스티켈로라는 작가가 동방견문록이라는 이런 거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대필한 작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제 완전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너무 이 책을 좋아해가지고 먼 여행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읽고 나서 영감을 네. 콜럼버스? 맞아요. 콜럼버스. 밖에 생각이 안 나. 실크로드 하면 우리가 마르코 폴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던 시기였던 거죠, 여기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너무나도 뭐 유명한 영화들이 많은데 그 마르코 폴로라고 있어요, 드라마. 그거 보시면은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 넷플릭스. 쿠발라이도 나오거든요. 쿠빌라이 칸이라니까요. 예? 쿠빌라이. 쿠발라이 노노. 이거 르메트는 그거랑 똑같다. 쿠빌라이. 네. 쿠빌라. 쿠빌라이입니다. 쿠빌라이 칸. 네, 그래서 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마르코 폴로 이후에 1325년 이븐 바투타. 이븐 바투타는 이슬람 쪽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30년 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세 개의 대륙을 여행하면서 이제 연대기 형식으로 본인이 서술을 해가지고 기록에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븐 바투타는 보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되게 엄청 유명한. 네, 마르코 폴로가 이제 유럽에서 유명하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바닷길에 어마어마한 그 선단을 이끌었던 정화라는 분이 1405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지역별로 다 있네 유명한 그 여행가들이. 네, 제가 그래서 이걸 이게 시기별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 시작 선사시대 했으니까 끝 이게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선지자적인 모험가의 그런 마음과 여행을 더 넓혀 나갔던 사람들과 어떤 사건들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게 된 거죠. 명나라 때 이제 정화의 이제 항해가 이제 시작되는데 1차 항해가 있었고 1차 항해 때 그 27,800명을 태우고 참파, 캄보디아, 타이, 자와,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실론, 인도 이렇게 쭉 돌았고요. 이때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지역들을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 당시 때 중국은 일단 중국이 본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중화가 완전히 자기 중심이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다 변방. 근데 그 변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나라들이 누가 다스리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바닷길을 통한 정화의 항해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차 항해 때는 아유타야 국왕을 책봉하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3회 항해 때는 물라카 국왕을 책봉. 그때도 중국이 좀 짱이었던 거야. 어떤 변방에 있는 나라들의 왕을 막 책봉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이때 정화의 항해 이후로 중국은 30개국에서 조공을 받았다고 역사에 또 나와 있어요. 조공 무역을 활발하게 했던.
이 정화가 중국인들한테는 유명할 수밖에 없고 위인인 거야. 자기들한테는 도움을 준 사람이고 우리나라나 다른 데는 얘는 별로 좋은 애가 아닌 거지. 그럼 정화가 실질적으로 가서 이렇게 침략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조공을 침략이라는 받으려면 표현은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무역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조공은 어쨌든 일방적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미 맞설 힘이 없었거나 이미 중국의 속국인 나라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누가 썼느냐도 좀 그렇죠. 그렇죠. 관련이 기준이 있지 않아요? 누구의 역사는 입장에서 중국이 쓰는지. 썼다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자료인지. 저도 제가 이 조사하면서 이 정화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알아보고 막 읽고 그랬는데 영화가 딱 나오더라고요. 2009년도 영화가 작품인데 있어요, 저런. 정화의 대항해. 역시나 이게 그 7번에 걸쳐서 대항해를 했대요. 이 사람이 대하 드라마. 중국에서 만든. 그러면 정화를 엄청 이렇게 띄워주는 드라마. 볼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보고 싶은 생각이 안 역사서에는 정화의 얘기가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유명한 콜럼버스가 등장합니다. 1492년이 됐어요,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무렵부터 유럽 사람들이 동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마르코 폴로의 그 동방 견문록이 굉장히 영향을 끼쳤고, 인도에 가면 여기 나오네. 이제 진주, 향신료, 황금이 넘쳐난다. 그 당시에는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을 텐데 인도까지 바닷길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정도로 너무나 험난한 모험이었던 거죠. 콜럼버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끝으로 가면 이게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콜럼버스는 동쪽으로 가지를 않고 반대로 생각한 거죠. 서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콜럼버스는 사실 아메리카를 인도라고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부르고 반대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인도를 향해 이제 서쪽으로 향해서 갔는데 그때 발견한 대륙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되는 거죠. 그때 이미 원주민이 만 년 전부터 막 살고 있었는, 판도라님이 얘기했듯이 어느 시점에서 이 역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콜럼버스는 굉장히 인디안이나 이제 그 원주민들한테는 절대로 침략자죠. 그래서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데 모험을 다들 떠났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이걸 발견할 거야, 발견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해든 실크로드를 개척을 하든 이런 길들을 떠났다라는 거. 그게 참. 그 죽음을 무릅쓰고 중에 최근에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마스원인가? 화성에 가가지고 테라포밍이라고 해서 이제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없는데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가면서 사는 걸 모집해서 지원을 하면 이제 화성에 가는데 뭐 못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살다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막 지원자가 넘쳐난다고, 엄청나죠, 예. 엄청난다고. 그런 게 사람 마음속에 다 있지 않나. 저는 안 가죠. 그런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우주선에 냉동해가지고 몇 광년 후에 깨어나서 그 신천지에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별을 찾아놓고 몇 광년 후에 그 별에서 이제 정착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되게 유명한 영화 중에 저는 항상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몇 광년 후에 도착해야 하는데 중간에 잠이 깬 거야. 이 얘기 나올 거 알았어요. 어, 패신저라는 영화. 패신저 맞아요. 그 영화도 보면 패신저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거기 인터뷰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이 우주선에 탔고 다들 목적이 있는 거야. 왜 그 새로운 세계로 가서 정착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목적이 있고 내 인생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인공 여자는 사실 특별한 엄청난 무슨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도 다 안 가고 자기만 혼자 가는 거야. 그러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데, 그런데도 그 도전해서 오는 사람이 배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류의 어떤 본능인가? 그러게요. 그 처음에 저희 생존 얘기부터 해서 전 좀 약간 생뚱맞다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전쟁하고 계속 죽이고 너무 끔찍하고 갑작스럽게 영화 얘기했는데 재미없다 그러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여행이라는 생각도 좀 한편 들고, 그래서 소소하게는 보면 사실 우리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시간에 뛰어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행가일 수도 있겠다 싶고, 또 흔히 여행가라는 직업을 얘기할 때 돌아오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서 제가 여행가라고 이 사람이 여행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먼저 유럽 여행 가서 만났던 그 호스텔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다음에 어느 나라로 갈지가 없어요. 근데 그 운영을 하시면서 뱃속에 아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애 낳을 때까지는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체코였는데 그전에는 또 다른 나라에 있다가 그렇게 부부가 여행을 하면서 다니는 여행 간 거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예전에는 뭐 진짜 뭐를 유목민이네. 그쵸. 쟁취하고 거기 정착하는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녔던 그런 과거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창하진 않아도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목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여행가라고 부르고 있었네요. 그죠? 맞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뭐 한 100년이면 100년 뭐 아니면 고대나 선사는 더 길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도전하고 뭔가 그 본능에 이끌려 가듯이 그 사람들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1492 콜럼버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2년 작품인데 또 리들리 스콧 감독 작품이에요. 프랑스의 제랄드 파레다는 아주 유명한 또 배우가 나왔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시선이 콜럼버스의 시선이에요. 원주민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쓰여지고 만드냐에 따라서 약간 편향되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1498년에 바스쿠 다가마 인도에 그 도착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희망봉이라고 있었어요. 케냐 쪽인데 예전에는 그 아프리카가 이렇게 좀 삼각형으로 길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쪽으로 가려면은 유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정박을 해서 뭐 식량이라든지 선원도 충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희망봉 이제 그때까지 바스쿠 다가마 이전에는 이 희망봉에 있는 말린디 항까지만 다들 갔고 그 이상으로 바닷길을 통해서 간 사람이 없다고 돼 있었어요. 인도의 지리를 잘 아는 아랍인 항해사를 이 바스쿠 다가마가 알게 되고 1498년 5월에 캘리컷 항에 이제 도착 하게 돼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희망봉에서 멈춰서 네. 더 안 갔는데 더 안 갔죠. 더 동쪽으로. 육로로 가든지 그냥 뭐. 거기서부터 더 가면 이제 모르니까 절벽에 떨어져 죽고 길이 떨어져 길이 죽을까 없는 봐. 거야. 있을 수는 있는데 확신이 없겠죠. 한 번도 간 사람이 없으니까. 도전한 사람이 없. 그리고 나서 이제 1519년 인류 최초의 지구 일주를 한 항해 선단의 지휘자. 마젤란. 네, 마젤란이죠. 오. 마젤란은 필리핀의 세부섬에 도착을 해서 기독교를 전파를 하고 세부섬의 왕은 괜찮네. 뭐 기독교 좋고 뭐 다 좋아 해서 받아줄게 했는데 건너편에 막탄섬이라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막탄 공항이라고 있는데 세부 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막탄섬의 공항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막탄섬에 라프라프라는 이제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상이지만 부족들이 많았을 것 같은. 근데 외세가 이제 누가 온 거야. 마젤란이 이제 어쨌든 마젤란과 이쪽 사람들이랑 싸움을 하죠. 그래서 라프라프가 마젤란을 죽여요. 죽었어요 거기서? 거기서 죽어요. 그건 몰랐네. 그래서 처음에 죽은 건 아니고 다시 이제 유럽 갔다가 돌아와서 거기서 죽어서 근데 되게 웃긴 얘기 해줄게요. 마젤란을 기리는 십자가가 있어요. 마젤란 십자가라고 세부에 그게 있고 저쪽에는 라프라프 동상이 있어요. 양쪽을 동시에. 그 마젤란 같은 경우는 가톨릭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그 라프라프라는 일부 부족이겠죠? 근데 그쪽 사람들이 반대파. 자기만 싫어했고. 저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여기는 마젤란을 그 길이고 여기는 라프라프 동상이 얘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국교잖아요. 필리핀은 지금 가톨릭이 국교란 말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이제 다 가톨릭을 믿고 있는데 종교에 대한 게 엄청 강하죠. 모두가. 그래서 이거를 처음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 마젤란, 선교사로 마젤란도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가지고 최초로 서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부족만의 의지를 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그 마젤란을 이제 죽였으니까 물리다. 영웅인 거야, 영웅. 그래서 동시에 있어요. 가면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죠. 세부 관광하면 가이드가 이런 거 얘기해 주나? 다 얘기해주죠. 여기 보면은 마젤란의 항해 선단도 그 식량 부족이랑 뭐 괴혈병 뭐 이런 여러 가지 병 때문에 18명만 살아서 돌아왔대요. 옛날 근데 선원들이 그 비타민 부족으로 맞아, 많이 그 얘기가 죽었다고 해요. 있어요. 네, 그 식량이나 이런 거. 괴혈병이 그거잖아요. 네, 괴혈병, 네.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그 병에 되게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신선한 야채 같은 게 없으니까 비타민 C, 뭐 비타민 B 이런 거 다 부족해요. 최근에 뉴스 보실 분들 있을 텐데 영국에 되게 유명한 여행사가 있어요. 패키지 여행을 세계 최초로 만든 여행사. 토마스 쿡이라고 들어봤어요?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 만든 여행사예요. 1841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설립이 돼서 1841년. 네, 178년 된 여행사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우리가 흔히 가는 패키지 여행을 처음 만든 여행사고요. 1872년에 배를 이용해갖고 22일 동안 세계 일주하는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토마스 쿡 여행사가 그렇게 유명한 곳인데 최근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0년 만에 문을 닫은 이제 거죠. 패키지 여행이 안 팔리는 거예요. 중국 기업에 넘어갔어요. 발빠르게 지금 바뀌는 익스피디아라든지
우리 막 아고라, 아고라, 예, 네. 그런 거에 이렇게 얘네는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무조건 전통적인 패키지 여행 뭐 이런 것만 계속 했었던 거예요. 이 유럽 대륙을 1855년에 지역을 묶어가지고 한번 갔다 오는데 돈 얼마 이게 이제 패키지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는 그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1872년에는 22일 동안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그 여행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없는데 여행사가 커지면서 환전 시스템, 지금은 많죠. 지금 없는 거는 여행자 수표라고 네네. 그걸 처음에 또 만든 게 여기 토마스 쿡. 그러니까 최초라는 이런 관광업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부분을 많이 했던. 근데 2019년 작년 9월 23일에 하나로 해서 2조 원 정도 이제 부채를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파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큰 여행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영국이나 이런 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영국인 15만 명,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 60만 명이 항공기랑 호텔이고 뭐고 다 멈춰버린 거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미 예약되어 있던 다 취소가 되니까 파산이 됐으니까 이제 지불을 할 수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얘네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까지 나서 가지고 마타호른 작전이라고 이름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국시키는 그 작전을 펴가지고 10월 초 중순까지 해서 전부 다 귀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동원된 항공기 수가 150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의 푸싱 그룹의 이 회사는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진짜 당황스럽겠다. 여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죠. 당신의 그 여행사는 그 회사가 파산됐습니다. 파산이 돼서 연락도 안 되고 그 티켓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영화 한 편 또 이제 소개해야죠. 이 세계 일주 하면 또 생각나는 80일간의 세계 그렇죠. 일주. 난 만화 영화로 질베른 봤어. 원작의 이제 80일간의 세계 일주. 맞아요. 두 편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89년 작품이랑 2004년 작품이 있는데 1989년 작품은 옛날에 007의 역할로 나왔던 피어스 브루스난. 나 피어스 브루스난 예. 너무 좋아하는데. 2004년에는 성룡 두 편 다 보긴 봤는데 질베른의 그 원작 내용을 바탕을 다 두긴 뒀더라고. 그랬는데 내용은 예, 달라요. 조금 각색을- 에피소드가 좀 각색을. 각색이 된 거지. 성룡 스타일 에피소드 되게 기대된다. 네, 재밌어요. 웃고 몸- 떠들고 몸으로 약간. 예.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여행 사진 그게 지금 몇 천만 원에 경매해서 팔렸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카메라가 탄생한 게 1839년이래요. 그래서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그때 카메라 아시죠? 이거 엄청 크고 이렇게 해서 맞아, 퐁 사람 이렇게 들어가서 가지고. 뒤집어 쓰고 막심 디캉이라는 유명한 사진가이자 여행가가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럼 그 사진을 들고 사진기를 다 다니겠죠. 들고 어디 가서 찍었냐면 최초의 사진은 이집트. 그 사람은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 사람은 유럽 사람인가 봐요. 몰라요. 막심 디캉. 프랑스 사람 아닐까요? 어쨌든 여행을 갔다는 거죠. 빨리 이집트로. 찾아봐요, 저. 이집트로 여행을 갔다는 근데 거죠. 이집트 이제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59장을 찍었대요. 그래서 사진을 봤어요. 봤는데 정말 진짜 멀리서 스핑크스랑 저기 막심 피라미드 디캉 있죠. 검색했더니 막심 디캉은 안 나오고 맥심 디카. 너무 비슷하다. 맥심 디카페인. 혹시 즐겨 드셨던 커피가 좀 찾아봐 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인류 최초로 자동차 여행을 한 장거리 장거리면 어느 정도의 장거리? 키로수로는 106km. 106km? 100km니까 꽤 멀죠. 근데 최초의 자동차로 그치, 그 시절이면 엄청 먼 거였겠네. 여성입니다. 근데 또 유명해요. 이름만 딱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베르타 벤츠예요. 베르타 벤츠. 칼 벤츠가 1886년에 가솔린 자동차 시작인 이제 페이턴트 모터바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바퀴가 이렇게 하나 달리고 이렇게 영화 보면은 이렇게 그 기어 같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조절하면 손잡이 핸들이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손잡이 이런 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남편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이 위대한 업적인데 이거를 자기가 알리려고 남편한테 말을 안 하고 차를 보고 나갔구나. 네, 1888년 8월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요. 12시간에 걸쳐갖고 106km 떨어져 있는 포츠하임 이제 부모님 집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6km잖아요. 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210. 네, 200km를 넘는 거리를 저도 이게 바로 궁금했던 게 주유소도 없는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기름을 싸들고 기름 왔어요? 싸들고 아니요. 이 당시 때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소 뭐 이런 개념이 없었고 약국에서 리그로인이라는 그 휘발성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기름 대신 쓸 수 있구나. 베르타 벤츠가 아이들을 태우고 약국이 있는 마을로 이제 그 연료를 보충하려고 들어서는데 어떤 꼬맹이가 막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마녀다라고. 이상한 걸 타고 오니까 그러니까 무서웠겠네.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무서웠겠네.
거기에 볼 수가 없으니까. 아들 둘을 데리고 간 거죠. 그 마을의 약국에서 리그로인을 구매했잖아요. 그 약국이 세계 최초의 기록돼 있는 주유소예요. 아.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기름에다가 어쨌든 기름을 준 그렇지, 기름을 거니까. 넣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엔진이 과열되면 근처 시내가 가가지고 물 시키고, 퍼와가지고 시키고. 냉각수. 근데 언덕길에서는 이제 그때는 변속 장치가 없으니까 애들 둘이 밀어야 돼요. 밀고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베르타 벤츠가 남편한테 변속 기어가 필요하다. 언덕을 올라갈 땐 힘이 더 네, 좋아야 그렇게 한다.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브레이크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닳겠죠. 음. 닳고 뭐 과열되고 이러니까 마모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구두수선집 가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와서 덧댔다고 해요. 최초의 브레이크 패드예요. 그리고 아니, 대단한 분이네. 그 그러네. 아내가 큰 몫을 했네. 그래서 이 유명한 얘기더라고요. 막심 디캉 찾았어요. 저도요. 네, 그래요? 막심 디캉이 아니고 막심 듀캉. 뉴캉이네요. 듀캉. 뉴캉. 프랑스 사람 맞나요? 맞아요. 네, 뉴캉. 그렇겠네요. 1822년생. 사진 작가. 생동감 있는 작품으로 근데, 유명한. 근데 문학도 했나 봐요. 막. 그러게요. 그래서 글 쓴 것도 많고 어린이랑 관련된 것도 플로베르랑 뭔가 얘기가 많아요. 친구네. 보바리 부인. 이제 슬픈 얘기 하나 할게요. 네? 왜 또 슬퍼요? 자꾸 반전에 반전. 반전이 한 두 개 더 있는데 여행의 그래요? 설렘은 다 어디 가고 지금 막 네, 막 슬퍼졌어 이제는. 스릴과 전쟁과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일주, 우리나라 세계 일주. 너무나도 슬픈 한국 최초의 세계 일주. 뭐 입양하고 이런 거 아닌가? 아니요. 저기 민영환 1896년에 명성황후가 이제 시해되고 아간파천 아시죠? 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도피를 맞아요. 했어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당시 러시아랑 이제 좀 친하고 해가지고 이제 원조를 얻으려고 니콜라이 2세가 대관식을 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고종이 특사를 보내는 거죠. 맞아요. 이게 왜 슬프냐면요. 세계 일주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경로가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일부러 좀 멀리 돌아서 인천 지금 제물포 있잖아요. 상하이에서 러시아로 바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배를 놓쳐요. 그 이유가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경로를 바꾼 거예요. 그 기다렸다가 간 게 아니라 제물포를 4월 1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상하이로 가요. 상하이에서 도쿄로 가요.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로 가요. 밴쿠버 갔다가 몬트리올 갔다가 국산 경로로 뉴욕으로 갔다가 뉴욕에서 다시 대서양을 넘어서 영국에 도착했다가 영국에서 독일 베를린으로 가고 폴란드 바르샤바를 가고 바르샤바에서 바로 또 모스크바로 이제 육지로. 그래서 5월 26일 날 도착을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죠. 한 2달 조금 안 되는 시기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대관- 왜 대관식은- 그렇게 간 거예요? 뭐 대관식을- 일본의 눈을 피해서? 대관식을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대관식 못 봤대요. 늦은 건가? 늦은 게 아니고 그때 우리는 이제 갓을 쓰고 갔잖아요. 대관식에는 황제 말고는 누구도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왕관, 모자 이런 거를 다 벗어야 되는 거야. 문화 차이 때문에 벗고 들어갈 수는 없고 안 벗었대요. 벗으면 되잖아. 쫓겨났고. 그 절대 이제 상투를 보일 수 없다 이거죠. 아. 그래서 못 봤대요 대관식. 여기서 다시 모스크바에서 어디로 가냐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와요. 204일 동안 7개월 동안 11개국을 거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일주를 한 건 맞아요. 뭐 여러 나라를 갔냐 안 갔냐의 문제를 떠나서 기록으로 보면은 최초에. 그래서 이게 왜 슬프냐면 민영환 이분은 돌아다니면서 서구의 그런 문물들을 많이 보고 와가지고 느낀 게 되게 많으셔가지고 대한제국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군제 개편이라든지 근대화를 위한 부국강병을 위해서 좀 많이 했었는데 1905년 11월 17일에 일산 늑약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을 박탈이 됐죠. 그때 이 책임을 통탄하면서 11월 30날 목숨을 끊죠.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하신 우리의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생각했던 훌륭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목숨을 끊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세계 여행을 이렇게 너무 늦은 안타까운 여행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최초의 우주 여행을 한 영장류. 침팬치. 그쵸, 침팬지 아시죠? 그 침팬지가 사과를 너무 좋아하는 침팬지였는데 이름이 실험체 65번이었어요. 미국에서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머큐리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그 이름이 얘 이름이 햄이거든요. 햄, H-A-M. 근데 이게 원래는 이름이 실험체 65번이었는데 침팬지가 진짜로 갔다가 무사히 온 거예요. 우주를 비행하고. 그래갖고 이 연구소 그 이름을 따서 햄이라고 나중에 붙여준. 이 친구가 험난한 우주 여행을 짧게나마 하고 왔는데 받았던 선물이 사과 하나. 너무해. 사과 하나 봤는데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사과 영상이랑 좋아해서.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은. 사과 2개 주지. 그래서 무중력 상태로 뭐야? 6분 동안 총 비행 시간은 20분 그렇게 하고 이제 무사히
왔어요. 워싱턴에 있는 동물원에서 17살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지금은 뉴멕시코 우주박물관 명예전당에 안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 알려지신 분인데 대한민국의 세계 일주 여행가로 유명하신 분이 이제 김찬삼님이라고 1958년부터 시작을 했대요, 여행을. 그래서 20번의 세계 테마 여행 160개국을 갔고 1000개의 도시, 그다음에 1956년. 100만 부 이상 팔린 김찬삼의 세계 여행, 책도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도 동방견문록을 가장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분이 슈바이처 박사를 그 얘기를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았었대요. 세계 일주 하다가 1963년에 두 번째 세계 일주 할 때 이분 찾아가서 봉사활동했. 슈바이처 박사님을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20세기의 여행가네요. 네, 그거는. 그리고 이분이 또 좀 특이한 게 우정 1호, 우정 2호라고 붙인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일주 했어요. 오토바이로. 네, 오토바이로. 이것도 진짜 최초예요. 대한민국 최초.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오토바이로 5,200km 그 두 번째 오토바이를 타고 유럽 일주 하시고 1950년대 오토바이 타고 대단하신 세계를 거죠. 주면 그때는 막 여행이 그 자유로웠거나 이럴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의 얘기가 있는데 사실 해외-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여행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 자유화된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네, 이 사람은 그 자유 전이에요? 원래 제가 이 여행을 시작할 때 이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2부가 안 와요? 그리고 이분 김찬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세계 일주 했다고 하니까 영화가 한 편 생각났어요. 그 체 게바라라고 아시나요? 네, 체 게바라가의 그 젊은 23세 때 그 남미를 일주를 해요. 남미를 돌아다녀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나와요. 2004년 작품인데 이거 제가 정말 극장에서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서 인류가 여행을 어떻게 시작한지부터 해가지고 멀리 돌아서 한국에 우리나라의 여행가나 그다음 좀 슬픈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세계 일주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여행 많이 가실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여행을 목숨 걸고 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행이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실. 그래서 준비하시면서. 네, 준비하면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아무튼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전쟁 이런 거 나와서 이거 전쟁 뭐지? 뗄래야 뗄 수 오늘 없는. 얘기가 어디로 가는 거지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해서 저는 잘 들었습니다. 전쟁 얘기만 안 하려고 무단히 좀 애를 썼습니다. 어쨌거나 여행의 그 초창기의 여행은 생존으로 인한 이동이었으나 지금은 뭐 탐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휴식과 휴식도 하고 즐김과 의도적으로 인간이 여행을 찾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건 확실히 알겠다. 다음에 혹시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것만 따로 네, 다뤄주셨으면 좀 해주시면 네. 돼요. 여행과 관련된 뭐 이런 네. 거는 여행의 시작해서 여행의 중간 뭐 이런 거 가지고 저는 벤치 여사 얘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벤츠 재밌었어요. 그분이 많은 시작들을 가능하게 했고 지금 맞아. 저희가 여행 갈 때 그 이동 수단이 자동차가 자동차가 너무 주축이잖아요. 그거의 시작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고 그 이름이 지금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 회사 이름이기도 하니까 좀 보다 가깝게 느낀 것 같아요. 만약에 2탄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를 다녀간 여행가들의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겐 일상이지만 누군가는 여기 그렇죠. 와서 여행을 즐기고 갔던. 요새 왜 여행. 그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것처럼. 맞아. 네. 여행과 영화는 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 네, 자주 다뤄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원래 네, 음악 판도라님께서 제 판돌 차례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인가요? 네, 마무리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